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이제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에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회사,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아마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셨을 이 우량주가 최근에 장 마감 후에 주가가 오히려 더 미끄러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정규장은 한 479달러 근처였는데 시간 외에 전 477달러 근처까지 내려갔죠.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입니다. 아니 이 회사마저 흔들리면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자, 이 보이지 않는 부담감의 정체 오늘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하루의 주가 등락으로 보기엔 그 안에 좀 더 복잡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표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무게추를 두 개나 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AI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의 엄청난 무게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 라이센스라고 하죠. 이 보이지 않던 통행료가 갑자기 소송과 규제라는 구체적인 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화살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AI 시대의 주인공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AI가 이메일을 요약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코드를 짜려면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산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위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AI가 확산될수록 애저 매출은 늘어난다. 이게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성장 공식이었고요. 맞습니다. 그 공식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독점 컴퓨팅 파트너십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오픈 AI가 필요로 하는 모든 컴퓨팅 자원을 애저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약이었거든요. 뭐랄까, 세상을 놀라게 할 AI 모델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그 대가로 누구보다 먼저 최첨단 AI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2023년에 정말 제대로 터져 나왔죠. 수십억 달러 추가 투자랑 같이 우리가 매일 쓰는 워드, 엑셀, 여기에 AI 비서가 들어온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이게 정말 AI가 연구실을 나와서 우리 책상 위로 올라온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투자자들은 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AI라는 첨단 기술을 월 구독료를 받는 제품으로 팔고 또 그 제품을 돌리려면 고객들은 다시 자사의 클라우드를 더 많이 써야 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라고 본 겁니다.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논리, 거기서부터 첫 번째 미스터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AI를 돌리는 물리적인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서버는 계속해서 지어야만 합니다. 이걸 회계 용어로 자본적 지출, 즉 캐펙스라고 부르는데 캐펙스요. 미래를 위한 투자.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언제, 얼마나 빨리 수익으로 돌아오느냐, 즉 수익화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게 좀 흐릿하다 싶으면 시장은 일단 몸부터 사리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을 아주 크게 키운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2025년 12월 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에 무려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20조 원.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웬만한 대기업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돈을 한 나라에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보통은 미래 매출의 씨앗이라면서 환영할 소식인데 이번엔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AI 인프라 수요의 특성 때문입니다. 수요의 특성이요? 네. 기업 고객들은 AI를 도입할 때 자, 오늘부터 전사적으로 AI를 씁시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통 마케팅 팀이나 개발팀 같은 작은 단위에서 시험 프로젝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효과가 있네 싶으면 점차 다른 부서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나중에 손님 많이 올 테니 미리 식당을 500평짜리로 크게 지어놓자. 이런 식인데 정작 손님들은 일단 맛부터 보고 단골될지 결정할게 라면서 두세 명씩만 들어오는 상황인 거군요. 그 사이에 텅 빈 자리들이 전부 비용으로 잡히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공급, 즉 데이터 센터는 한 번에 거대하게 확장되는데 수요인 고객 사용량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따라오는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 시간차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운영비 같은 비용은 투자 발표 직후부터
재무제표에 꼬박꼬박 반영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매출은 몇 분기 혹은 몇 년 뒤에나 따라오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이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성장은 확실해 보이는데 그 성장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안개 속처럼 보일 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의 가격을 주가에 먼저 매기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미스터리의 본질입니다. 인프라 투자라는 거대한 무게추가 주가를 누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단순히 비용 문제만으로 보기엔 주가의 하락세가 좀 더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인프라 투자 비용만 걱정하기엔 바로 다음 날 더 골치 아픈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도 투자 발표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0일, 이번엔 영국에서였죠. 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 소식이요? 핵심 소프트웨어인 윈도우 서버나 오피스 같은 제품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쓸 때 라이센스 비용을 더 비싸게 매겼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죠. 일종의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거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일반적인 가격 불만, 아니 불만을 넘어서 소송의 형태로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불만이 생기면 고객사들이 조용히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일부 옮겨가는 식으로 시장에서 압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곧바로 법정 다툼으로 번졌어요. 소송은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렵고 길어지면 몇 년씩 갑니다. 더 무서운 건 영국의 소송 결과가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규제 당국을 자극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죠. 투자자들은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업의 규칙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위험이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라이센스 정책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큰 문제로 터져 나왔을까요? 그동안은 다들 그냥 조용히 돈을 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가 열리면서 기업들이 비용 구조에 폭발적으로 민감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GPU 서버 이용료, 데이터 처리 비용 등 이전에는 없던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매던 클라우드 라이센스 비용이 갑자기 부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AI 도입 비용이라는 큰 지출 앞에서 모든 비용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왜 이 통행료를 내야 하지? 이게 공정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의 본질이 나빠졌다기보다 시장이 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성장률이라는 자로만 평가했다면 이제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라는 새로운 자를 하나 더 들이대는 거죠. 좋은 회사인데도 프리미엄이 깎이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러고 보니 여기에 현실적인 무게를 더하는 조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탄소 제거 크레딧 400만 톤을 구매했다는 소식이요. 이게 당장 매출을 올리는 뉴스는 아니지만 왠지 앞서 말한 두 가지 미스터리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뉴스는 AI 시대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전력 소비가 늘면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ESG 경영 압박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탄소 배출권을 사거나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비용이 됐어요. 결국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네요. AI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 확보 비용이나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비용이 더 빠르게 커지는 구간이 오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우려하는 또 다른 불확실성입니다. AI 경쟁은 단순히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느냐는 현실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10% 늘어났는데 이런 현실적인 비용이 12%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성장해도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에 매겨졌던 높은 프리미엄부터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불안감이 결국 주가 차트에도 나타나고 있겠군요.
기술적인 수치들은 현재 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네, 기술적 지표에서도 이런 불안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복잡한 지표는 다 잊으셔도 좋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지난 200일간의 평균 주가를 쭉 이은 선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선을 기업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일종의 체력 기준선으로 봐요. 이 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성장 추세가 건강하다고 보고 아래로 내려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죠. 일종의 장기적인 신뢰선 같은 거군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그 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일선이 대략 492달러 근처에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보다 한참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51선, 약 483달러 선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설령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이 가격대만 오면 일단 팔고 보자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장기적인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와 클라우드를 통한 성장 스토리, 그 자체는 여전히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을 위해 짊어져야 할 막대한 인프라 투자의 무게, 그리고 라이센스와 규제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가 동시에 나타나서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조건부 긍정 구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두 가지 숙제를 던져준 셈이죠. 첫 번째 숙제는 수익화 속도를 증명하라. 막대한 투자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숙제는 프리미엄을 지켜낼 힘을 보여줘라. 영국에서 시작된 라이센스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시장은 이 두 가지 숙제에 대한 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가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476달러 선이 무너지지 않고 지지선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해 보이네요. 이 선이 지켜진다면 다시 저항선인 483달러, 더 나아가서 심리적 기준선인 492달러 선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텐데 이 가격대를 되찾는 과정이 곧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492달러 선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그 위에서 안착한다면 시장이 이 모든 불확실성을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판단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476달러 지지선마저 힘없이 무너진다면 이건 투자 부담과 규제라는 노이즈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회사가 흔들리는 것은 때로는 회사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 회사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 AI 시대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관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규제라는 현실의 무게를 함께 견뎌야 하죠. 시장은 지금 왕관의 화려함보다 그 무게를 먼저 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 기업이든 그 분야의 정상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자체가 어쩌면 경쟁자의 위협보다 더 큰 리스크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